네, 이플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플람 이번에 3회차인데요. 이번 기회는 뭐 할 거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지역균형이죠, 지역균형.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학교장 추천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역균형 전형의 대부분 형식이 학교장 추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학교장 추천을 띠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 이게 대부분 그 지역 균형 자체가 교과 전형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교과 전형이 한 8, 90% 되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미한 형태예요. 근데 학교장 추천을 띈다는 건 그래도 최소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이게 원래 갑자기 생긴 전형은 아니에요. 학교장 추천은 뭐 서울대 대표적으로 서울대랑 카이스트, 그다음에 뭐 서울교대나 이런 이화여대 같은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대 고대를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표 학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정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서 교육부 장관이 낸 담화문 중에 그 문서에 하단 말미에 뭐가 있냐면 지역균형 전형에 의무적으로 법제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균형이라는 거는 지역 인재랑 헷갈리면 안 되죠. 지역 인재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쪽, 제주도 이쪽,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지역 인재라고 했고, 지역 인재도 일종의 지역 균형이나 약간 형평성, 대입이라는 게 기회균등이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차원에서 했었던 건데 그거랑 좀 달라요. 좀 다른 의미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균형은 수도권 지역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선발을 하되 어, 학교에서 이제 일정량의 학생들을 추천을 해서 그 추천된 학생들을 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왜 나타나게 됐냐면, 이제 문제는 지나치게 이제 수시 전형이 상위권 대학은 수시 전형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이 지나치게 많게 되자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수시 전형을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그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지원도가 높아요, 실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 있는 상위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방향의 하나로서 지역 균형을 이제 사회의 어떤 면에서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PT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전형이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서 정말 참 진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플람 3회 지역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확대,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세요. 이 지금 띄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고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나온 내용들 중에 크 네 가지인데, 이 오른쪽 하단면에 있는 거 보세요. 사회 통합 전형 도입 등 대입 구조를 개편하겠다. 사실은 그 수시가 학생부 위주고 정시가 수능 위주라는 거는 큰 틀로 유지돼 왔고, 그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2019년 11월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지나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다라는 생각에 가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 통합 전형이라 이름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 대개 개요를 보면 서울대부터 쭉 있죠. 서울대, 뭐 고려대, 뭐 서강대, 성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고려대랑 성대하고 서강대는 2021년도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그다음 2022년도에 생긴 건데 그러면 한양대나 뭐 중앙대 있었냐? 중앙대 있었어요. 한양대는 없었어요. 그럼 한양대 284명은 뭐냐면 한양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근데 이 교과 전형이 추천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추천 전형이었던 학교는 그대로 2022년 추천을 유지하되 학생 수가 좀 모집 인원이 달라진 거고 교과 전형이었던 학교 중에 추천형의 형태로 바뀌게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학교들이 뭐 외대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립대, 그다음에 뭐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은 추천 전형이 없었고 교과만 있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추천 전형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원은 되게 늘어난 편이고요. 줄어든 학교들은 살짝 줄긴 했는데 크게 줄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작년도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그 추천 전형의 인원을 좀 줄인 상태죠. 줄여서 줄여놨고 서강대는 172명이 신설됐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361명.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살짝 늘려놨고 이화여대는 추천 전형이 370명이었는데 자, 올해는 400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170명밖에 안 됐어요. 추천 전형이. 원래 중앙대는 교과 전형이 있었거든요. 이 교과 전형과 추천 전형을 작년에 했던 추천 전형을 합쳐서 500명을 뽑는 올해 추천 전형으로 단일화한 거죠. 통폐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는 고교연계라는 전형이 있었죠. 이 고교연계 전형은 좀 줄였습니다. 자, 건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네요. X라고 되어 있는 학교가 이제 뭐 연세대, 한양대, 이대 정도. 나머지 학교들은 최저 기준이 전부 다 있고 추천 인원들도 크게 늘어났어요. 이거 왜 늘어났냐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정부가 추천 전형을 만들라고 강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라, 꼭 해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추천 전형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없던 전형을 만드는데 서강대, 성대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원래 교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종합만 있었어요. 서강대 1차, 2차 종합 있었고 성대는 계열형, 학과형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교과 형태로 나누면서 교과형으로 분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학교들은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냥 뽑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최저 기준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나 성대 같은 경우 최저 기준을 둬서 그냥 학교 내신만 보고 뽑지는 않겠다라는 태도죠. 학교 내신은 100%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원들도 보면은 뭐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5%인 연세대, 4%인 고려대도 있고 성대도 4%, 한양대는 뭐 11%인데 이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5%인데 10명을 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경희대는 인문계는 2명, 자연계는 3명, 그리고 예체능 1명 이렇게 뽑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건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상당히 이제 학생 수고의 지원도가 높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보면 그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요. 근데 일반적인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서울대가 그렇고 서강대 같은 경우 그런데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고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즉 고3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대략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자, 방법은 학생부 100인 경우가 많고 동국대처럼 학생부와 서류 40%,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미한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경인교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도 있죠.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이에요. 교과전형 아닙니다. 추천전형이. 자, 그래서 이걸 쪼개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한번 볼게요. 가천대부터. 전형명은 지역균형이네요. 전형 방식은 일과일. 일과일이란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없이 그냥 지원한 모든 학생이 면접을 봐서 교과 성적과 면접을 봐서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영 교과의 산출 방식, 국수형사, 인문계열은 자연계는 국수형과 인문계, 자연계, 문과, 이과 없어졌다고 해도 실제로 없앨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나눠놨네요. 교과별로는 상위 5과목, 즉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 교과목이 있을 때 국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5과목 넘겠죠. 보통. 그렇죠? 또는 5과목이거나 1학년 1학기에 국어가 있고 2학기 국어 있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에 뭐 문학 있고 독서도 하고 화작, 엄매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화작이나 엄매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과목들 반영하는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즉 쉽게 말하면 자연계를 진학한 학생 중에 수학의 등급은 다 1등급인데 과학은 한 2등급 2개 있고
영어와 국어는 1등급이 거의 없이 다 2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수학을 35% 반영하고, 그 다음 과학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하고, 영어 반영을 한다. 차등이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 가중치를 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겁니다. 반영 교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두 개인 교과는, 즉 쉽게 말하면 국어인데 어떤 학생이 국어에서 고전 읽기랑 뭐 그 다음에 국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과목을 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영어가 주로 많아요. 진로 선택은. 영어 같은 경우 심화 영어 회화, 심화 영어 독해 작문, 영미 문화 읽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A가 두 개인 교과는 그 반영 과목, 즉 영어 교과의 진로 선택이 A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영어의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의 석차 등급이 반영되거든요. 그 다섯 과목 중에 제일 낮은 과목 한 개 과목을 한 등급을 올려준다라는 좀 복잡한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미 문화읽기랑 뭐 예를 들면 심화 영어회화 이런 거에서 A를 둘 다 받았어요. 그럼 이 학생이 영어 교과를 그 반영하는데 영어 다섯 개 중에 1학년 뭐 전체 중에 제일 낮은 게 3등급이다. 그럼 그걸 2등급으로 올려준다 이런 뜻이겠죠. 자, 졸업생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한다 이런 뜻이고, 자, 학생 수가 좀 많아요. 335명이고 면접이 있다는 거. 그 면접이 수능 이후니까 일단 지원해 놓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안 가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카톨릭 대학교입니다. 교과 100%.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원하는 순간, 지원이 완료되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면접을 안 본다가 없는 거죠. 교과 100%니까. 학년별 과중치가 없이 국수영사과 한국사 전과목 반영이고요. 석차 등급 산출 과목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추천 인원이 가천대는 없었는데 카톨릭대는 15명이나 되네요. 근데 이 학교가 약대랑 간호대 그리고 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확통하고 영어, 탐구 중 두 개 합 6. 근데 자연계열을 지원하면 국어, 수학, 미적, 기하 반드시 선택해야 되네요. 그중에 탐구 중 두 개 합 7인데 약대는 국수, 영, 과에서 세 개 합 5. 의예과 정말로 세죠. 국수, 영, 과 두 과목이고 네 개 하고 와 정말 대단하게 높네요. 그러면 하나, 이고 모조리 다 1등급 맞아야 되고 과학도 두 과목이네요. 거기다가 이 카톨릭 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과탐에서 투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돼. 그럴 경우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전형이다. 왜 위험하냐면 이걸 과연 충족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카톨릭 대 의대가 무조건 높아요. 높긴. 하지만 진짜 최저가 많이 높죠. 그 다음에 카톨릭 대 하면 또 간호학과가 유명하죠. 국소영탐 중에 세계합 6이다. 이렇게 과목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확률 통계나 사탐 미적기하 중에 어떤 걸 봐도 상관없는 거죠. 자, 탐구는 소수점 절사. 일본 말인데 이게 좋은 편 아니죠. 절사. 자, 1등급, 2등급에 한 과목이 1이고 한 과목이 2면 얘는 뭐예요? 1.5잖아요. 1.5. 1.5면 1로 쳐준다는 뜻이에요. 0.5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2와 3을 맞았으면 2.5잖아요. 그럼 2로 해준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과목은 뭐냐면 과탐이나 사탐, 과탐에서 특히 물원, 물토, 화원, 화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건대입니다. 건대 지역균형 340명. 건대는 이게 교과의 성적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최저 기준이 없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인원 제한도 없었고, 근데 최저도 없었는데 올해 최저가 생겼어요. 근데 최저가 높진 않아요. 국수영탐에서 두 개야 뭐, 영어가 뭐 2등급이면 뭐 나머지 3등급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자연은 국수 영과에서 2개야, 2개야 뭐. 자, 그다음에 수의과는 3개야 뭐인데, 뭐 3개야 뭐라는 거는 세 과목 합쳐 5등급. 근데 미적 기하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경기대입니다. 자, 추천 전형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전반적으로 거의 다 늘려놨어요. 그래서 경기대 뭐 이런 학교들, 명지대 이런 학교도 학교장 추천이 다 생겼습니다. 자, 경기대는 300명이 넘네요. 교과 90에 출결 10. 출결은 보통 출석 점수가 있는데 그 몇 시간 뭐 무단 결석 며칠 뭐 이제 미인정이라고 하죠. 미인정 결석에 며칠 이상이면 감점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및 반영 비율 뭐 이렇게 돼 있고
진로 선택 과목 A, B, C에 따른 등급 환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을 응시하잖아요.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면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으로 환산 점수를 대학에서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즉 A를 받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은 국수영탐, 인문계열은 2개합 7, 자연계는 2개합 7 이렇게 되는데 무려 추천 인원이 20명이나 돼요. 한 학교에. 그러면 경기대는 한 학교에서 19명, 20명까지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많이 추천을 했을 때 과연 애들이 추천을 학생들이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자,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여튼 어쨌든 20명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전형 이름은 고교연계. 작년에도 있었고요. 고교연계 전형은 작년에는 학생부와 그 다음에 학생부의 교과와 서류 점수를 동시에 이제 나눠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교과 80에 출결 봉사 20%니까 사실상 교과 내신으로 뽑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진로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80%에 국수영사 진로 잘 나온 거 2과목 반영인데 경희대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면 다 A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통 과목인 1학년 성적과 일반 선택 2, 3학년의 성차 등급으로 줄을 세우고 뽑겠다 이런 뜻이겠죠.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추천이 인문 2이고 자연 3이에요. 왜 경기대나 카톨릭대처럼 그리고 건국대처럼 정말로 많고 아예 제한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인문 딱 둘, 자연 셋인데 이게 보면 모집 인원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고 내신이 좋으면 경쟁률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보통 5대1에서 10대1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최저는 작년에 없었어요, 경희대가. 근데 올해 생겼습니다. 2개합 5입니다. 인문은, 자연은 2개합 5. 자, 그 다음에 예체능은 한 명 뽑는다고 했죠. 그리고 2경 중에 하나 3. 자,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경희대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고교 연계를 뽑질 않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수다방을 열게 되는데요.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좀 상세 분석을 좀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학교 레벨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유튜브로는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제 전형을 소개하는 그리고 특징들을 설명한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굉장히 많아요. 수도권 지역에 30개가 넘는 대학이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됐고요. 이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결국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있던 교과 전형들이 바뀐 경우가 많고 근데 일부 대학들은 교과 전형도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게 돼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중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둘 다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보고 나서 성적 계산이 되면 고등학교에서 그 추천을 몇 개를 받을지를 정하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장씩이었고 많아야 2장 정도. 그러니까 앞에 다른 학생들이 추천 안 받겠다 그랬을 때 이제 나한테 추천 뭐 애들은 심할 땐 폭탄 돌리기라고도 하는데 폭탄 돌리기는 야 이게 폭탄이냐? 그죠? 폭탄 돌리기라고도 하는데 이 폭탄 돌리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올해는 추천 전형이 좀 늘어났고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추천 전형이 형성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게 성남시의 분당구 쪽에 있는 고등학교는 사실 추천 전형이 계륵이라는 말 있죠. 삼국지에 나와 있는 고사. 먹으려니까 먹고는 싶은데 먹을 건 별로 없는 그런 전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신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교과 100%나 교과 80에 출결봉사 20%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지역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